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납품이 있어서 배달하고 가는 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고일이 발표가 됐습니다. 4월 4일 11시로 헌법재판소 공공안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치 관련된 시사 유튜버나 레거시 미디어 또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 예측을 많이 했죠. 3월 14일 3월 18일 그런 예측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정상화를 바라는 그런 희망을 담은 목소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110여일 만에 이렇게 이제 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날 가서 결정이 되는 상황을 보고 전국은 또 급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오늘 장제원 전 의원, 삼선 의원이었죠. 인수위 시절에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비서실장도 과속에 하시고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30km 부산에 구간입니다. 지역구를 두고 사상구죠. 부산에 토 세력이었죠. 유력한. 한때는 윤핵관으로 불렸던 분이신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재작년인가 작년 초에 자성스님도 그렇게 가셨잖아요. 권력에 가까이 계셨던 분들이 침묵하고 본인들이 안고 이렇게 가셨다고 보는데, 약 300m 권력도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문화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전방에 멀리 있으면 연속으로 과속 춥고 방지턱입니다. 힘들죠. 너무 또 가까이 있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그 권력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수총을 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5천만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김건희, 그리고 처가를 비롯한 윤석열 일가, 그리고 측근이라 불리는 이너서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50명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5천만 국민이 왜 희생을 하고 미래를까지 담보로 잡혀서 어려운 현실을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감당해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부나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이 안 되고 설명을 못 하잖아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일반 국민이에요. 그냥 원 오브 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은디가 아니에요. 저 역시 5천만 국민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그 한 사람으로서 전방에 대한민국 사고나발 국민으로서 주의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지방에 방지턱입니다. 소멸돼가는 지방에 정말 한계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로서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윤석열, 윤정권 그리고 김건희 이너서클 정말 여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보수가 저는 윤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존중하지 않은 상황을 덮기 위해서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차를 법에 맞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흔히 얘기하는 비선이 관여가 돼서 의사결정하고 농단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들이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감사원, 이런 국가기관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국민의 중심에서 일을 하지 않았어. 감사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독립기관의 수장으로서 국가서열 8위 되죠, 8위. 그렇게 얘기를 한다. 독립기관이 아니죠.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거고, 현재는 그 정도로는 탄핵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대국민 전방에 앞에서. 과속 방지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거기에 계시는 위원들, 대통령 일가를 지키라고 만든 곳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속상해요.
여당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언뜻 제가 그런 멘트를 들었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집착을 하고 있다. 마은혁 대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임명해 줄 것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헌재에 임명 안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행정부에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지 않잖아요. 최상목 전 권한대행, 현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면 헌법을 좀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집착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게 집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국가를 운영하는 공동체로서 자격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헌법의 결정에 승복해라, 이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원영세 비대위원장. 그거는 뭐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른 입장. 이제 그분들의 시대는 맞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들, X세대, MZ세대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됩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고,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들이 한층 더 레벨업 됐어요. 지금의 그분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국익을 위해서 스며들게 하기에는 너무 이제 정치를 오래 하셔서, 좋게 말해서 타성에 너무 젖어 있다. 이제 명예롭게 퇴진하시고 다음 세대한테 이렇게 대한민국을 꽃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입장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인생이 정말 힘들어요. 전방에 과속 저 같은 경우도 방지턱입니다. 적자거든요, 매달.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죠. 내가 마케팅을 좀 잘못한 건지, 오시는 손님을 잘못 대한 건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국가나 지자체를 마냥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래도 나라가 안정되면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저도 잘못 경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게가 침체된 거에 제 가장 큰 문제라고는 보지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그것이 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 1,000만 명 이상 분들이 아마 부채, 단기 부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상황일 거다.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로 한은에서 일주일 전에 7,200조?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한 7,000조 되죠. 저는 부동산이 7,200조라고 하는데 한 1기경 5천조 된다고 봐요. 1기경 5천조. 실질적인 시세로 따졌을 때 시세로 7,200조를 발표를 했지만 1기경 5천조는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연착륙해서 자산이 좀 버블이 좀 걷어져야 기초 펀더멘털이 좀 단단하게 갈 수 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년 지방자치제도 다가오면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난무하겠어요. 또 한 가지가 의인이 없어요. 제가 보면 청와대 출입기자단 분 중에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 출입기자단 분 중에 많은 기자분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실 거라 보는데 보도하지 않잖아요. 허밍아웃 하지 않죠. 자성 스님이나 장재원 이제 돌아가신 고 장재원 스님은 왜 침묵을 하고 돌아갔어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면 허밍아웃하고 일정 부분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죄값 치르고 나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면 되거든. 장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 형제도 있고 동서대학교도 있고 형제도 지키고 집안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캐비넷 아니에요. 캐비넷. 이 캐비넷 때문에 아무도 이게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청산해야 됩니다. 캐비넷. 그리고 캐비넷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은 국회의원 나오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못해요.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캐비넷을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자신들의 집단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더 많이 잡는 데 쓸 경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이현주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이죠, 민주당. 총사퇴하고 다시 선거 뽑자,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300명 국회의원 캐비넷 다 까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행정부 다 캐비넷 깔아. 같이 까자. 선거를 다시 치르지 말고 캐비넷을 다 까고 이제 캐비넷으로 인한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이런 시대를 조금씩 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저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죠. 보수는 한 명씩 이렇게 이제 사라지잖아. 사람이 바뀔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 보수는 한국에서 자리 잡기 어려워요. 이제 옛날 호주 김윤환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세대 교체가 될 때 갈등이 있었죠. 그런 과정이 정치권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적지에 다 와서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 유익한 시간 됐어요. 감사합니다.